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염 크론병에 뭘 먹으면 좋아요? 하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원인이 6가지인 질환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생활 관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원인에 따른 분류 외에도 개개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 한의원의 경우에는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실시해서 개개인에 맞추어서 음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에게 야채, 채소 등의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지 십수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의 일부 대형 병원들에서 섬유질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환자들에게 티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섬유질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20년 가까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면서 이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제 방식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보여서 소개해 봅니다. 먼저 이 논문 볼까요? 2025년 6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면 크론병 위험 낮아진다. 과일, 채소, 콩류 등을 섭취하면 크론병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희귀와 염증성 장질환, 고섬유질 섭취, 지중해식 식단, 건강식,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크론병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이야기죠. 섬유질 섭취는 IBD 관해 기간을 연장시킨다. 2025년 7월에 나온 논문이네요. 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관해 기간을 늘려준다는 이야기죠.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재발률이 떨어지고 섬유질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재발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꾸준히 하는 말 중에 장내세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장내세균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죠. 치매, 자가면역질환, 당뇨, 비만, 우울증 등등 장내세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이 없을 정도로 장내세균은 너무 중요합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장질환에 있어서 대장 내 장내세균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숫자가 30조 개 정도이고 장내에 생활하는 장내세균은 38조 개 정도라고 하죠. 실제 우리 몸의 세포보다 장내세균의 숫자가 더 많은 거죠. 장내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정도로만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소의 20% 정도는 대장 내에서 장내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한 대사산물을 재흡수한다고 합니다. 전체 영양소의 20% 정도가 대장에서 흡수된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내세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내세균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균들이죠. 유해균은 독소를 분비하거나 감염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은 서로 시소를 타듯이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이 적어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간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 더 센 쪽, 더 많은 쪽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익균들이 많아져야 좋겠죠. 어떻게 해야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유산균을 먹는 겁니다. 유산균을 먹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비유를 잘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미국 인디언의 현자가 하는 이야기를 영화 같은 데서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는 항상 싸우면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려고 한다죠. 그러면 과연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중에 누가 싸움에서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궁금하시죠? 정답이 뭘까요? 저도 이 답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는데요.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대답은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대장 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해답은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입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설탕, 과당 등의 정제 탄수화물, 화학조미료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 바로 유해균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대장에서는 유해균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감염이 쉬워지고 면역계가 교란되고 대장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유익균들은 어떤 먹이를 주로 먹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주로 먹었던 음식들은 섬유질의 식물성 음식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우리 몸의 장내 세균들도 식물의 섬유질을 먹고 사는 거죠. 특히 사람의 소화기는 섬유질을 소화시켜서 분해할 수는 없거든요. 코끼리나 소 같은 동물들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소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섬유질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섬유질은 필요 없는 영양소라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우리 몸의 장내 세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유익균들이 많아질수록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대사산물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계도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섬유질을 제6의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장내 세균의 환경을 유익균 위주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섬유질 음식들을 많이 먹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한 연구들처럼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크론병의 발병 위험이 줄어들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관해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일부 종합병원에서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고 티칭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분들 중에 소화기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무턱대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소화기 장애가 있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는 처음부터 무턱대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야채나 채소 등을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찌거나 데쳐서 숨을 죽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도 생야채나 채소 등은 그 성질이 차가워서 배를 차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논문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전통 한약과 장내 미생물군의 역할.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전통 한약의 여러 성분들이 인체 내 장내 세균의 미생물 총을 변화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장내 세균들을 죽여버리는 서양의학적 방법과는 아주 다르죠.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상처의 세균만 죽는 것이 아니고 대장 내의 유익균들도 막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날에 장정결제를 먹고 장을 싹 비우잖아요. 이런 장정결제를 먹어서 장을 싹 비우는 과정 자체가 쉽게 말해서 홍순에서 장내 세균들을 전부 쓸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죠.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자주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내 세균과 관련해서 왜 섬유질 음식을 먹어줘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들은 개개인마다 좋은 혹은 좋지 않은 음식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대장 내의 유익균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